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성과관리 웨비나 2탄을 준비하게 된 플렉스 파트너스의 김미진, 이지영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웨비나 진행을 했었고, 이제 성과 관리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2탄이 또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들으시고 또 오늘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셨더라도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서머리 해드리고 말씀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하반기 그리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과 관리를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오늘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크게 이제 파트 3가지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서머리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과 관리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관리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리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리뷰를 통해서 실제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또 정리하고 매듭 짓고 또 디벨롭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피드백 자리인 원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또 알려드려야 할 사항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난번에도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조직의 맞춤형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혜택으로 제공해드리는 그 진단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 관리를 셋업하고 운영하시는데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 외에도 성과 관리를 포함한 HR 전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나 이제 지영 파트너님을 포함해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에서 진단 미팅, 그리고 좀 제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번 화상으로 뵙고 좀 부족한 부분 아니면 좀 더 하셨으면 좋은 내용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미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연말까지 진행하는 플렉스 성과관리 제품을 도입하셨을 때 혜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내사항도 알려드릴게요. 또 물론 이제 미팅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만 또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웨비나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는 원온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가이드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일단 오늘 이따 마지막 파트 4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충분히 들으시고 가이드북도 보시면서 남은 4분기에 꼭 구성원 한 분 한 분과 원온원 진행하시면서 좀 유의미한 리뷰하시고 내년도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에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진행했었던 웨비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크게는 이제 HR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안정적 성과를 지향하던 조직들이 어떻게 성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혁신을 위한 협업, 시너지를 더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HR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 심플, 그리고 온타임, 포지티브,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것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의 키워드에 맞춰서 실제로 성과 관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포인트도 짚어드렸죠. 그래서 심플하게 운영을 하시되 꼭 반드시 피어 리뷰, 즉 동료들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께 일하고 있는 서로 동료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내용들을 꼭 마련해 놓으셔야 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인력의 구성원들의 이탈이나 아니면 변화들이 많은 시기일수록 더더욱 오프사이클로, 온타임으로
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 방향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를테면 1등부터 뭐 10등까지, 100등까지 줄을 세워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최대한 맞춰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런 체계나 프로세스를 설계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잘 짜여져 있는 도구, 특히 플렉스가 있겠죠. 이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생산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서부터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했었는데 좀 변화를 좀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성과 관리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그 3단계는 첫 번째 목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 조직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핵심 결과를 정의하고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목표 수립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리뷰. 이 목표에 대해서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달성이 되고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그래서 개인과 팀은 어떠한 레슨런이 있었는지 회고하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은 이 내용들을 다 함께 얘기하면서 1대1로 원온원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넥스트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돌리시는 게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즉 성과 관리이고, 이거를 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 회사의 목표에 구성원 모두가 얼라인이 되고 다 같이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좀 긴 시간이었지만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3단계, 목표, 리뷰, 피드백, 즉 원온원, 이 3단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또 효과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파트에 대해서는 이재영 파트너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또 중요한 리뷰는 제가 또 설명하고, 원온원은 마지막으로 이재영 파트너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성과 관리를 시작하려면 이제 목표에 대해서 셋업이 필요할 텐데요. 네.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목표하면 사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아예 없는 것보다, 혹은 목표가 모호하거나 투성적인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는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은데, 이 목표가 사실 팀, 구성원, 그리고 조직의 전체의 목표가 잘 정렬됐을 때, 저희가 얼라인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회사의 성장이 J커브를 그리듯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의 중요성, 이것은 구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구성원들과 팀 내 혹은 조직 내에서 잘 정렬시켜서 얼라인시켜서 일치시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목표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목표가 정해지면 사실 목표의 방향성도 저희가 계속 점검할 수 있고요.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간 진행 상황이나 어떤 개선할 점들, 어려운 점들, 잘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성과가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조직이 성과가 가시화되게 되면 사실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는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더해서 말씀드리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목적을 알고 그 업무 달성 과정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을 경험해 보게 되면, 구성원들은 좀 더 결과에 포커싱을 맞춰서 목표 중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수립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성원들이 주도적이고 어떤 참여적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목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향상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향상되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점,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사실 구성원뿐만 아니라 팀의 성장, 조직의 성장도 같이 좀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해냈다, 팀이 해냈다,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효능감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경험해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성장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목표의 장점, 목표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선점이나 아니면 자신이 잘하는 점, 이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점들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 분들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구성원들이 자신의 성과나 업적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느끼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찾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니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과, 동기부여, 성장, 이렇게 좀 플라이 힐을 그리듯이 계속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목표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좀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좋고, 그리고 이런 그 목표가 조직과 그 구성원, 팀 간에서 이제 얼라인되는 목표가 좋은 건데, 그 존 도어가 이제 구글의 OKR을 처음 소개했을 때 조직 전체가 동일한 목표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OKR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얼라인에 조금 더 강조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SA 글로벌이라는 그 비즈니스 컨설팅 펌에서 연구한 조사에서도 얼라인이 된 조직이 조금 더 성과 달성이 잘 된다, 이런 사실이 좀 조사가 됐는데요. 얼라인 되지 않는 조직보다는 58% 얼라인된 조직이 성장이 더 발생했고, 수익도 72% 더 성장했다, 수익도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관리, 구체적인 목표 관리와 얼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지표를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 관리를 말씀드릴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지표 관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지표 관리와 목표 관리가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딱 명확하게 나눠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표 관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는 거라면 목표 관리는 좀 더 숲을 키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 관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는 것에 가깝다면, 목표 관리는 우리 전사 목표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지표들에서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 개선 사항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저는 좀 더 목표 관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표 관리가 이런 인풋, 투입이나 인풋, 액티비티, 아웃컴 이런 식으로 지표들을 위주로 판단을 한다면, 목표 관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목표 달성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이런 이 뒷단에 한 번 더 2차적인 측면에서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표 관리는 아무래도 구성원이 현재의 상황을 잘 체크하고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동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목표 관리는 구성원들도 능동적으로 목표 수립부터 목표 달성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점을 좀 차이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표 관리보다는 목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하게 될까, 어떤 목표 관리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주로 KPI랑 OKR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근데 KPI가 지표 관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KPI도 전사의 목표를 이제 잘 정해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핵심 역량 지표, 핵심 성과 지표들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목표 아래에서 움직여서 저는 목표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PI와 OKR의 큰 차이점은 사실 지도와 내비게이션, 이렇게 좀 비유로서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PI는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지나가야 할 길을 미리 정해놓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거를 좀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KR은 이제
교통이 뭐 상황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목적지가 정해졌어도 루트를 다르게 안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반응하면서 지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I랑 OKR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조직에 뭐가 더 잘 맞나, 우리 회사에 뭐가 더 좀 적합한가,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PI는 지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걸 트래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목표가 유동성이 좀 적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조금 더 어떤 목표를 막 바꾸거나 아니면 목표에 대해서 뭐 유연하거나 이런 것들의 경험치가 조금 낮으면 사실 KPI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성과 관리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OKR 같은 경우는 목표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키 리절트들이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원들이 중간에서 혼란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 조금 더 이런 목표 관리에 조금 더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 많거나 아니면 우리 조직 자체가 변화가 굉장히 작거나 목표가 계속 자주 바뀌어야 되는 혁신적인 팀이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 OKR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KPI랑 OKR 사실 조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특징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KPI는 어떤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는 그 결과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KR은 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KP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의 정의와 변화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한 조직, 조금 더 안정적인 산업군에 조금 적합하고요. OKR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지속적인 변화나 혁신이 필요한 조직들, 목표의 정의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조직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요거는 사실 OKR도 탑다운으로 갈 수 있고 KPI도 바텀업으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유동적으로 변동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KPI는 조금 더 탑다운으로 구성원들한테 목표를 할당해주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K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전적인 목표를 저희가 수립하다 보니까 구성원들과 계속 합의를 거쳐서 구성원에서 조금 더 주도성을 잡고 바텀업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KPI는 꼭 그래도 반드시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보통은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OKR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거나 거기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가됐다면 사실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 여부보다는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팅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회사가 성장이 지금 올해 굉장히 주요한 전사 목표인데 요거를 KPI 식으로 할 경우 그리고 OKR 식으로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목표 수립을 하시면 되거든요. KPI는 이제 우리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도 증가해야 되고 고객 만족도 해야 되고 재고 회전율도 좋아야 되고 직원 이탈률도 줄어야 돼.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 4가지를 골라서 우리는 이걸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KPI라면 OKR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사실 수치를 딱 넣지는 않았지만 대담한 도전으로 로켓 성장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팀은 어떤 매출을 3배로 증가해서 로켓 매출을 도약할 거고 제품 출시 속도를 우주선 속도로 높일 거야. 그래서 속도 측정도 빨리 하고 그 출시하는 시간도 50% 단축시킬 거야. 향상시킬 거야. 그리고 고객을 우리가 우주 탐사처럼 굉장히 밀착한 인터랙션을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수치가 나오진 않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도해야 될까, 어떤 도전들을 해야 될까 이렇게 행동을 끌어내는 목표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표가 KPI, OKR 이렇게 팀에 맞게끔 골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목표를 못 정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지? 를 먼저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라 함은 사실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우리 회사의 전략 과제는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그 아이디어 짜기가 좀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방향성을 먼저 설정해 두시고요. 저희가 방향성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 과제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을 아이디에이션하고 그 과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꼽는 것. 요걸 가지고 보통 목표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디렉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뭐 24년이라고 하면 24년도에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는 전략 과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 이런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큰 방향성을 정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팀이 그 목표, 전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팀에서 혹은 각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과제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막연하시면 현재 하는 업무 중에서 좀 중요한 업무도 적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성장에 위한 과제들, 제가 지금 성장 과제, 혁신 과제, 위기 관리 과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것들로 약간 조금 생각을 조금 좁혀가지고 아이디에이션을 하시면 조금 더 좀 뾰족한 과제들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과제들 우수하게 많이 나온 그 아이디어들, 과제들 중에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전략 과제를 도출하시는데요. 먼저 영향력이나 중요성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게 좀 시급한 건지,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시간에 관계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고려하시고 앞서 말했던 디렉션, 우리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그리고 전사업 그런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현재 우리 HR 현재 우리 구성원들의 리소스 가용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꼽으시면 몇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KPI든 OKR이든 이런 것들로 좀 목표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만들어지면 이게 좋은 목표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표를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구체성, 측정 가능성, 도전성, 관련성 쭈루루룩 나왔는데 이런 것들 다 점검하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은 크게 5가지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대표성, 연계성, 측정 가능성, 이해 용이성, 통제 가능성인데 사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은 우리 회사의 그 어떤 24년대 전략 과제라면 요걸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목표인가?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되고 연계성은 개인의 목표 설정이 만약에 있다면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게 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서로 목표들 간에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 목표가 전사부터 잘 캐스케이딩 됐는가? 이런 관점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목표를 이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리뷰하고 점검하고 피드백할 텐데 이게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측정이 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구성원들이 이 목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조금 더 목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구성원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목표여야 돼요. 구성원이 컨트롤할 수 없는데 목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목표는 버려지는 목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좋은 목표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수정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수립하면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떤 주기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목표는 사실 분기별로 관리하셔도 되고 연 단위로 관리하셔도 되고 심지어 주 단위, 월 단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목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때 아래 3가지 제가 좀 넣어드린 이 3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목표 주기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직의 성격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 업이 굉장히 좀 변화가 적은 전통 산업군인가 아니면 변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조직인가 업의 성격도 고려하셔야 되고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성향이나 성격은 어떻지?
리더인 우리의 성격은 어떻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목표 주기를 관리하셔야 되고, 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조직일수록 주기를 단축시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팀과 구성원의 피드백이 잘 돌아야 이 목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캐파를 고려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주기를 하시기보다는 우리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반기나 연간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관리하시는 거는 목표가 자주 바뀌는 조직 에서 하시고, 반기별로 관리하실 때는 우리 한번 이번에 처음으로 목표 관리 해볼 건데, 성과 관리 해볼 건데 한번 좀 해볼까 했을 때 연간은 너무 기시기 때문에 보통 반기로 보통 관리를 하시고요. 연간 관리는 KPI를 운영하시는 조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 관리가 필요하시는 조직에서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수립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설명드렸는데요. 목표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 목표를 잘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진 파트너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재훈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수립된 목표,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중간중간 전략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활동들을 다시 정립해서 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 목표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고 그 목표가 정말 잘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그럼 그 목표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그 목표 관리의 주기에 따라서 리뷰를 가져가실 수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정기적으로 그 목표에 대한 리뷰, 그 과정에 대한 리뷰를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대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1년이 있으면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든 반기든 분기든 그때마다 어떤 변화들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팁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특히 4분기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야말로 이 목표에 대한 그 과정들, 결과들을 한번 리뷰해보고 그걸 디벨롭해서 다음 목표를 세워보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목표 수립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반기 목표에 대한 리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리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그 목표에 대한 부분, 특히나 전사의 목표에 얼라인된 팀 목표, 또 거기에 따른 개인들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물론 그 리뷰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리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크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4가지 체계를 가지고 리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수립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과,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해서 실제 그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우리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목표 달성을 해왔는가, 혹은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리뷰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과 협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성과 관리가 익숙하고 조직의 성숙도가 높으면 사실 리더십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리뷰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성과 관리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우리 구성원들은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그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그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발휘하는 것 자체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 저는 이 2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리뷰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과관리 여러 체계 중에서도 특히나 성과관리 할 수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도 이 목표에 대한 성과 리뷰, 그리고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실제 발휘되는 역량에 대한 리뷰, 이 2가지를 하반기에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저희 상반기 때도 한 1년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남은 하반기, 이제 우리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장을 위해서 한번 이번에 잘 리뷰하시고 다음을 준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웨비나 때 혹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비슷한 이미지의 장표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상반기 리뷰하실 때에도 목표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한번 리뷰해 보셔라.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도 리뷰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 성과를 리뷰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수립된 목표, 합의한 목표가 있는데 이게 있는 조직도 있고 없는 조직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역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모든 구성원이 발휘했으면 하는, 일하는 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주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어야만, 합의를 했어야만 리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과관리 사이클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 사이에 주요한 역량들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어떠한 대상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리뷰에서도 성과 리뷰를 할 때 키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목표 수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회사 전체 혹은 거기에서 이제 캐스케이딩 돼서 내려온 팀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달성도와 진척도를 가지고 리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는 이제 뭐 아까 KPI, OKR이 다를 수 있고 또는 조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회사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목표는 전사 목표에 맞춰서 팀 목표가 그리고 개인 목표가 캐스케이딩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해주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어떤 것들, 어떤 활동으로, 어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그걸 이뤄내겠다라는 것들이 바텀업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가 달성해 볼게요 라는 목표를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과정들을 어떻게 실제로 수행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저 올해 마케터니까 이런 활동 해볼게요가 아니라 팀 목표 달성에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에 대해서 리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한 내용이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를 했는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주기에는 그러한 형식적인 OKR이든 KPI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업무들은 딱 정량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리뷰할 때도 얼만큼 달성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었어요, 이만큼 초과했습니다 라는 것들이 쉬운데, 계속 늘 변함이 없이 운영하는 그런 업무들, 예를 들어서 사전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뭐 인사 업무도 그렇고 재무 업무도 그렇고 총무 업무도 그렇고, 아니면 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그렇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목표를 정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업무 성격에 따라 정량적인 목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정성적인 목표지만 그걸 측정 가능하게 바꿔서 해볼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업무 완성도, 뭐 내가 스스로 이건 100%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객에게 얼마나 만족도를 줄 수 있는가, 혹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충분히 맞는 기준들을 충분히 충족했는가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적시성,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듀데이트에 맞춰서 충분히 그걸 지켰는가도 될 수 있고, 뭐 이해관계자 만족도, 성과 극대화 노력 등 굉장히 다양한 정성적 기준을 사실은 정량적 목표로 다시 바꿔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제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를 리뷰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기능을 쓰시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 전사의 목표가 있고 팀 목표가 있고 개인 목표가 있을 텐데, 그 전사 목표에 맞는 팀 목표, 얼라인된 팀 목표, 팀 목표에 얼라인된 개인의 목표, 즉 개인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척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뭐 2주에 한 번씩이든 또는 월에 한 번씩이든 진척도나 달성률을 업데이트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주기적으로 거기 채워 넣으셔야 나중에 분기에 한 번, 뭐 반기에 한 번 이걸 리뷰했을 때 그 근거 자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는 진척도를 업데이트하고 나중에 리뷰할 때는 이 확정된 이 기간 동안 달성한 이만큼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었습니까? 결과는 어떤가요? 거기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다음번에 개선한다면 어떤 걸 해보겠습니까? 라는 리뷰 문항을 가지고 이 목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뷰하고 다음에 이 목표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내가 수행해야 하는 목표를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물론 그 결정들을 언제 한다? 리뷰가 끝나고 원호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성과 리뷰의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 전사팀 목표에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리뷰여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모두 리뷰할 수 있어야 하고 성과 달성도 뿐만 아니라 기여도와 같은 정성적인 리뷰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초에 혹은 하반기 혹은 하분기에 목표가 없었다. 우리는 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SS로 하시면 됩니다. Continuous Start, Stop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분기, 반기, 1년을 보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 새로 시도할 것,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팀 차원에서 또는 회사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얻어서 내년도 목표를 세우실 때 또는 내년도에 할 이니셔티브를 만드실 때의 그 힌트로 하나의 재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목표가 없으시더라도 리뷰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에는 한 해를 잘 회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한 축이 성과라면 또 한 축은 그 과정들에서 발휘한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공통된 역량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역량 리뷰를 어떻게 하냐? 우리 회사에는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의도 안 되어 있는데요. 또 있을 거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구성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량, 그러니까 즉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그게 평상시에 판단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이 될 때 발휘되었으면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다른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역량 리뷰를 하시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 조직의 미션, 비전, 그리고 코어 밸류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 회사를 그 만든 이유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평상시에 더 발휘해야 하는 역량들을 정의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가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되었는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표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동료 간에 리뷰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회사마다 되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는 많아요. 어떤 회사도 커머스를 하고 이 회사도 커머스를 하고 어떤 회사도 사스를 하고 이 회사도 사스를 하지만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 길을 어떠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님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합의되어 있는 어떠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문자로 말로 바꾸고 그걸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끝의 그림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차별되고 구별되어지는 즉 인터널 브랜딩 측면도 그렇지만 익스터널 브랜딩 측면에서도 그러한 우리만의 고유함을 드러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리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그게 더딜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어떤 행동을 러닝 바이 도잉으로 계속 배워나가서 어느 순간 비잉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시려면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원칙을 얘기하셔야 되고 그걸 인사와 관련한 여러 제도에 잘 녹이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채용 그리고 성과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할 때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했지만 더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좀 더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강한 팀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역량 리뷰는 성과 리뷰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리뷰도 중요하고 결과에 대한 리뷰도 중요하다. 양에 대해서도 하지만 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질문 만드는 거. 그래서 역량 그러면 어떻게 뽑아내요? 라고 하시면 사실 뭐 저희는 어렵지 않지만 당장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MVC에서 특히 코어밸류에서 많이 뽑아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겠으면 MVC 웨비나 다시 보기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그 파트너스와의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역량을 지금 당장 못 뽑겠다, 우리 그냥 리뷰는 바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협업을 할 때, 그리고 팀을 관리하거나 혹은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든 오너십이든 그런 뭔가 나의 성과, 팀의 성과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강점을 보였고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구성원 스스로 리뷰하고 동료들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게끔 하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특히나 스타트업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협업, 커뮤니케이션, 오너십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리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회사만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이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과관리의 가장 큰 트렌드의 변화 중에 하나, 그래서 꼭 지키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어 리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주기는 최대한 단축해서, 단축이라고 하면 뭐 매일 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최소한 리뷰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안전하다. 다만 우리 회사의 성장 속도나 업무의 특성, 업의 특성, 복잡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싱크를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평가를 내려서 등급을 매기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라인먼트. 그래서 더 우리가 방향성에 잘 맞게 가고 있는지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구성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조금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적인 리뷰를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중요한 게 이걸 했어 안 했어? 이걸 달성했어 못했어? 이런 역량을 발휘했어 못했어? 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강점 또는 보완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과 어떤 상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만 구성원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혹은 나에 대해서 스스로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좀 요새 360도 리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을 때에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에서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지 좀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학습이 되면서 좀 더 팀십이 강화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있지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린 원온원 꼭 하셔야 됩니다. 리뷰만 하시고 그냥 덮어 놓으시면 학습의 매듭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회고하고 다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누고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원온원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리뷰 이후에 개선된 어떤 방향성,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팔로우업 하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플렉스의 원온원 기능에는 액션 아이템이 있고 그걸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그냥 발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고 거기서 학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맺고 끊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그래서 리뷰는 리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원온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원온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아까 미진 파트너님께서 학습의 매듭, 리뷰의 팔로우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원원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사실 이 성과 관리 자체가 조직에 좀 더 맞게끔 핏되게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하게 또 성과 관리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도 OKR을 했을 때 최대 3개의 사이클 3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듯이 저희도 원원원을 계속하면서 우리에 맞게 이런 성과 관리나 목표 관리를 조금 더 바꿔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원원원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 어떤 면에서 좋은 걸까? 그러니까 구성원이나 리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요. 사실 구성원들한테는 이 원원원이
구성원과 리더 둘 다한테 장점을 주려면 원어원이 그만큼 조금 더 다 잘 준비가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구성원은 원어원을 통해서 어떤 내가 지금 부족한 점을 좀 개선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잘하는 점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좀 가장 좋은 순기능일 거고요. 그 외에도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율한다거나 일하는 방식을 조율한다거나 내가 업무에 대한 고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리더가 답을 아예 정해주는 게 아니라 리더와 같이 그 고충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원들한테 원어원이 좀 필요한 이유일 것이고요. 그러면 리더는 어떤 점이 좋은가라고 하면 사실 제일 직관적인 거는 구성원이 성장해서 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팀의 그런 성과가 나니까 리더한테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게 될 거고요. 이렇게 어떤 구성원 동기부여나 참여 유도로 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사실 리더십은 경험으로 쌓아가지 않는 한 외부에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지속적인 원원업이 사실 리더십에 대한 그런 계속 학습이 계속 강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원을 통해서 리더십도 높아지고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되는 이런 성장의 그런 발판으로 좀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어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팀의 문제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다거나 불만이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원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팀의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분은 리누스 토르발스라고 리눅스의 약간 창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직의 크기는 조직 내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고 공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보가 공유되는 가장 좋은 그런 툴은 원어원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어원도 사실 우리 회사의 성장, 규모의 확장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된다. 디딤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럼 원어원의 순기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플라이를 좀 보여드리면 정기적으로 원어원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자본들이 계속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 긍정적인 관계가 조금 강화되고요. 그러다 보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동기부여도 향상되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팀에 대한 몰입, 헌신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구성원이 성장하는 경험을 끌어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리더의 리더십도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면 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원어원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되면 사실 정보의 사일로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가면서 저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원어원을 할 때 사실 무턱대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 여기 원어원이 아니잖아요. 그 원어원을 할 때 어떤 점들이 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느냐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고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CFR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컨버세이션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좀 건강한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가령 교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교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들의 효과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화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지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레코그니션. 저희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조직들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인데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팀 내에서 조직 문화로 만들어 주시면 사실 원어원이 조금 더 강화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CFR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 원어원 워크샵이나 아니면 원어원에 대한 다른 웨비나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어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 원원의 성공 요건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원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팁도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면요. 먼저 원원원 때 서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서로 안부 인사로 끝나지 않게끔 서로 뭔가 점점점 하거나 소리의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리더만 얘기하거나 구성원만 얘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게끔 서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리페어레이션이라고 해놨는데 원원어는 구성원이 가급적이면 구성원이 가급적이면 주도를 하게끔 리더와 구성원 모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가령 원원원의 아젠다를 리더가 사전에 공유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구성원한테 미리 어떤 아젠다를 생각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오게 하거나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좀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앞서 말했던 원원의 성공 요인 CFR 위주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원원원 이후에 팔로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원원 과정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같이 뭔가 같이 좀 해나가야 될 것 그런 아젠다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 무력감 같은 게 오히려 들어서 더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원원 이후에 서로 발견한 그런 문제나 아젠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매듭 지어졌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원원은 사실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발견했던 우리가 발견했던 그 문제점 혹은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경험을 같이 하려면 주기적이어야 돼요. 일회적이고 단발적이면 그때그때의 아젠다가 다 휘발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원원원을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성과 관리가 조직에게 조금 더 좀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핏되게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이런 웨비나를 듣고 나서도 우리 좀 성과 관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지금 어떤 안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QR코드로 저희한테 미팅을 신청해 주시면요. 지금 현재 조직에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계신지 진단도 해드리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솔루션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사전 질문 주셨던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신청해 주시면서 사전 질문 하나씩 작성해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재무팀, 인사팀 등 루틴 업무가 많고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서는 목표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 혹시 지영님께서 좀 답변 주실까요? 네, 이거는 앞서서 미진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부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성적인 것들은 나중에 이제 지표를 만들 때 한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앞서서 목표를 수립할 때 우리 팀이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들 그리고 어떤 이제 우리 팀이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들 중에서 사실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부서일수록 인사팀이나 재무팀 어떤 성과가 매출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들 중에서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과업들 위주로 한번 아이디에이션을 해보시고요. 이 과업이 지금 전사 목표랑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저희가 인사팀인데 이번에 올해의 전사 목표, 전사 오브젝티브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다고 하면 그 인사팀은 이 성장에 대해서 당장 막연할 수 있는데 인사팀의 업무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인재 확보랑 유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관점으로 성장에 대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채용 비용을 줄이거나 직원 이탈률을 줄이거나 채용 속도를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량이나 정성이나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좀 우리 회사 전사 목표랑 관련된 목표들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꼭 뭐 당장의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명 업무를 하는 팀들도 충분히 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사 목표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팀원에게 피드백을 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원온원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피드백을 줄 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좀 변화해서 교정하고 싶은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교정적 피드백을 할 때에는 항상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순서를 AIID로 이제 축약해서 설명드리는데 어떤 액션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임프레션 그리고 그게 주는 임팩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디자이어 이걸 순서대로 좀 피드백을 주시면 효과적인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팀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철수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철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철수님 요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액션이고요. 그 다음 임프레션으로 철수님이 이렇게 뭐 업무 납기일을 지키시지 않으시거나 늦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때 저는 철수님이 이 업무에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신지 정말 저희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철수님이 저희 팀에서 뭐 시니어이고 아니면 철수님이 저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다른 동료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실까봐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디자이어. 그래서 저는 철수님께서 앞으로는 요러한 부분을 요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는 다른 배경이나 맥락이 있으면 저희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 요청으로 매듭을 짓는 편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액션에 대한 임프레션 또는 임팩트를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되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I 메시지라고 얘기하죠. 너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나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렇게 느껴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참 좋겠어 라는 부분들을 청유형이든 권유형이든 혹은 아니면 뭔가 답을 찾아볼까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어가신다면 이 사람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또는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함께 이 고민을 나누면서 좀 내재적 동기가 생겨서 그런 것에 변화를 만들어 볼 만한 마음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실시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질문 주셨냐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성함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KR을 워낙 도전적으로 잡다 보니까 목표를 세울 당시에 이니셔티브 자체도 그 KR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의 전략 자체도 도전적으로 잡았을 수 있는데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리뷰를 하면 목표 자체를 도전적으로 잡지 않을 것 같아서 팀원들이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성과 관리를 뭔가 평가하고 연결을 지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즉 저희가 말씀드리는 성과 관리는 전체 전사 팀 목표를 위해서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난 이걸 했으니까 난 다음 내년에 뭐 연봉이 어떻게 될 거야. 난 내년에 성과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평가가 어떻게 되겠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말 필요한 일이 뭐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기에 따른 결과를 평가로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는 사실 평가하고 다른다는 부분을 사실 1탄 때 좀 설명드렸는데 아마 오늘 들으셨다면 그 내용 좀 아쉽거나 아니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마 11월, 12월 사이에 내년 목표를 세우시기 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웨비나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함께 해주시면 구성원들이 좀 더 볼드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 꼭 핵심적으로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되 그것이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십을 강화하면서도 목표를 좀 더 잘 정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그때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저도 더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목표를 이제 바텀업으로 구성원들이 본인의 목표 혹은 팀의 목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 목표에 대해서 서로 리더와 같이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 너무 쉬운 목표를 잡았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 바꾼 거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달성할 수 있겠는지 이런 좀 약간 좀 목표 합의 과정을 좀 거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 목표 합의는 플렉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질문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지금 딱 5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까 저희 올려드린 QR코드 아시죠?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와의 미팅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화상 미팅을 통해서든 어쨌든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움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혹시 거기서라도 좀 아쉬운 부분 있으셨다라고 하시면 플렉스 커뮤니티 입장하셔서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더라도 저희가 직접 달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1월, 12월에도 이제 목표나 다음 이제 또 성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할 테니까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시간을 한번 잘 마련해 볼 테니까 그때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미리 감사드리고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